평생, 정말 평생을 고생만 하며 살았습니다. 글 한 자 모르고 이 깊은 시골로 시집와서 손에 물말을 날 없이 일하고 또 일했지요. 내 몸이 부서져도 우리 자식들만 잘 키우면 된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전부였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글도 모르고 세상 물정에도 어두운 나에게 남편은 언제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20살 적에 막 시집와서 남편과 함께 마주 앉아 밥을 먹던 때가 있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그때의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새색시였지요. 밥상 위에 놓인 건 된장국 한 그릇, 나물 반찬 몇 가지뿐이었지만 남편과 마주보고 웃던 그 순간만큼은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빛 속에서 나는 언제나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내가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마다 말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을 묵묵히 닦아주던 사람이었지요. 자신은 허름한 옷 한 벌 사입지 않고 끼니도 거르는 날이 많았지만 아이들 학용품과 내 밥 한 술은 꼭 챙기던 사람이 바로 우리 남편이었어요. 평생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이는 늘 여보, 내가 있으니 걱정 마소. 내가 우리 가족 끝까지 지켜줄 테니 라고 말하곤 했어요. 가난해도 함께였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았습니다.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고 그 믿음이 내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46, 그 젊은 나이에 혼자 남겨진 내 심정. 오죽했겠습니까? 내 남은 삶이 막막해 보였어요. 앞이 캄캄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20년, 꼬박 20년을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오직 자식들 먹이고 입히기 위해 새벽부터 장터에 나가 찬바람 맞으며 채소 팔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밥에 물 말아 먹으며 살았지요. 가진 게 없는 줄만 알았습니다. 튼튼한 몸뚱이 하나. 그게 내 전부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모든 고생이, 이 모든 아픔이 내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사랑마저 빼앗기기 위한 준비였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목숨감. 그것마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송두리째 짓밟혔다면 여러분은 과연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 용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에 대한 모독입니다. 한 인간의 존재를, 한 어머니의 삶을 한낱 돈으로 취급해버린 패륜입니다. 내 남편의 피와 땀, 그 마지막 사랑을 내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남은 삶을 걸고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그렇게 다짐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 여자가 세상의 잔혹함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훔쳐간 악마와 싸우는 처절한 기록입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의 배신, 그 배신의 민낯을 마주했을 때 한없이 약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강철 같은 의지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우리 영숙 씨를 응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아마 깊은 분노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는 한 인간의 용기 앞에서 전율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의 끝에 여러분이 찾고 있던 정의가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 모든 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영숙 씨의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온통 먹고 사는 걱정뿐이었습니다. 눈물 흘릴 새도 없었지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서 장터로 나갔어요.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쪼그리고 앉아
채소 한 봉지, 나물 한 묶음 팔려고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싱싱한 채소 있어요. 장터에서 제일 싸요. 하루 종일 벌어봐야 겨우 몇 푼이었습니다. 전기세, 쌀값, 아이들 교복 수선비까지 아무리 아끼고 또 아껴도 늘 빠듯했지요. 배고프다고 보채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더 못 챙겨주는 것이 가슴을 찢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가난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자존심을 갉아먹고 희망까지 꺾어버리거든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아이고, 저 가엾은 과부 좀 봐요. 남편 복이 없어 일찍도 홀로 됐네. 동정하는 그 눈빛과 수군거림이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마치 제가 이 모든 불행을 자초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땅만 보고 걸었어요. 부끄러워서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매일이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내 삶에 더 이상 희망이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선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제가 글자를 몰라 미처 알지 못했던 아주 작은, 하지만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마지막 희망을 남겨두고 떠났다는 것을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부터 장터에 나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지만 손님은 드물었고 겨우 몇 푼 벌지 못했지요. 아이들한테 줄 간식 하나 사주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통장에 얼마라도 남아있을까?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붙들고 싶어서 낡은 농협지점에 들렀습니다. 창구에 앉아 통장을 내밀자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익숙하게 잔액을 조회해 주었습니다. 역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고개를 숙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지연 씨가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오래된 전표 몇 장을 꺼내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제 눈은 그를 모르니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1분, 2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혹시나 은행에서 실수라도 한 건가? 온갖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지연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친절했지만 동시에 뭔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지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혹시 돌아가신 남편분 이름으로 보험 가입 기록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게 있으세요? 보험? 생전 남편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보험이라니?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던 내 남편이 그런 복잡한 것을 알고 있었을 리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젓고 있을 뿐이었지요. 저희가 최근에 오래된 기록을 전산화하면서 발견한 건데요. 남편분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이 있어요. 가족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혹시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목소리로 네, 해보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남편이 그런 것을 남겨두었다면 가난한 과부라는 동정을 받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딸깍, 딸깍, 키보드 소리만이 고요한 은행을 울렸습니다. 30초, 1분,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에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지연 씨의 표정이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이었지요. 어머니, 여기 보세요. 남편분 명의로 된 보험 가입 기록이 확인되었어요. 그것도 금액이 꽤 큰데요? 그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남편의 마지막 모습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자신이 떠나고 난 뒤에도 남겨질 저와 아이들을 위해 혼자서 힘겹게 준비해 두었을 그 마음이 너무나도 사무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온기가 제 가슴에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살 수 있겠구나. 이 돈이면 우리 아이들 배고프지 않게 해주고 학원도 보내줄 수 있겠구나. 캄캄했던 제 삶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빛이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희망이라니 그저 꿈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큰 돈인지 어떻게 써야 할지. 이 돈이면 우리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남부럽지 않게 공부할 수 있겠지. 머릿속에는 온통 행복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던 은행 직원의 표정이 다시 한번 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무슨 일일까? 또다시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좋았던 건 잠깐이고 또다시 절망이 찾아오는 걸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어머니, 죄송한데 서류를 보니까요. 보험의 수익자가 남편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수익자가 남편이 아니라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앞이 캄캄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요. 은행 직원은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던 영숙이 모든 일의 뒤처리를 부탁했던 큰아주버님, 상길 씨가 수익자로 보험금을 모두 인출해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남편이 보험금을 왜 아주버님이 가져가셨을까? 그런데 왜 여지껏 아무 말도 없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영숙 씨가 그를 모르고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탓이었습니다. 당시 농촌에서는 가족 중 한 명이 대신해서 보험금을 수령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서류도 모두 이상 없이 완비가 되어 은행 직원들도 별다른 확인 없이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었다면, 그랬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이, 우리 가족의 희망이었던 그 돈이 이미 큰형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피와 땀으로 얻은 돈인데 왜 남의 손으로 넘어갔단 말인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이 되어 저를 덮쳤습니다. 순간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그를 모르는 게 죄일까요? 그저 착하게 살려고 했던 게 죄일까요? 남편의 순수한 마음을 의심할 수도 없었고 그저 믿었던 큰아주버님을 향한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이제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겨버린 홀로 남겨진 저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저는 당장 큰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버님, 남편 앞으로 보험금이 있다는데 혹시 아셨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희미한 기대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아주버님이 정말 모르고 계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버님의 반응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오히려 노발대발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돈 없다. 동생의 목숨값으로 돈 타령하는 거냐?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은행 서류를 보았다고 하자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동생이 남긴 유산이라면 설령 내가 다 받았더라도 재수 씨에게 한 푼도 남김없이 주었을 텐데. 난 그런 돈 받은 적 없다. 며 뻔뻔하게 발뺌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저와 아이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을 짓밟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전화로는 부족해서 직접 아주버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서류를 보여주며 아주버님, 여기에 아주버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울먹였지요. 그러나 아주버님은 끝까지 거짓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수 씨가 뭘 알고 말하는 거냐?
괜히 우리한테 돈 뜯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며 그렇게 저를 내쫓았지요. 평생 착한 남편의 형님이라고 믿고 따랐던 그분의 배신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사실은 가장 탐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것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글쎄, 영숙이가 죽은 남편 돈 타령을 한다더라. 동생이 남긴 돈이라고 아주버님한테 달라고 억지를 부렸다네. 그저 가엾게만 보이던 과부가 돈에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로 바뀌어 돌아왔습니다. 저를 동정하던 시선들은 어느새 차가운 비난으로 변해 있었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저는 돈에 미친 과부였으니까요. 이 모든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여보, 여보, 당신이 남긴 마지막 희망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막막함과 남편의 사랑을 가족의 탐욕으로 짓밟았다는 사실에 저는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제 삶을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그 마음만은 꼭 지켜야 했기에 저는 다시 일어서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목숨값인데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던 날들이었습니다. 제 팔자에 무슨 부귀영화가 있겠다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마음까지 이렇게 짓밟혀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아주버님을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을까?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피해 이 마을을 떠나버릴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비록 글씨는 몰랐지만 남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그 편지요. 여보, 당신이 나한테 남겨준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지?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는 마지막 부탁이었지? 그런데 당신의 그 마지막 마음이 탐욕스러운 사람의 손에 짓밟히고 있어. 난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당신의 목숨값인데, 당신이 우리를 위해 남겨준 그 소중한 마음인데. 그래, 싸우자. 내 팔자에 싸움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싸워야 해. 내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마지막까지 싸울 거야. 그런데 글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이, 모든 제도가 저 같은 시골 아낙네에게는 너무나도 멀고 어려워 보였으니까요. 용기를 내어 마을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저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던 신부님께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들으신 신부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영숙 자매님, 정의는 늘 승리합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며 한 젊은이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계시는 민수라는 젊은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젊은 변호사님이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실까?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 변호사 민수 씨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염없이 울기만 했지요. 제가 겪은 억울한 일들, 남편의 마지막 사랑, 그리고 아주버님의 배신까지. 제 이야기를 듣던 민수 변호사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분의 단단한 목소리에 저는 처음으로 기댈 곳을 찾았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혼자가 아니구나.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홀로 서 있던 제가 마침내 손 내밀어주는 사람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글 한 자 모르는 시골 아낙네와 젊은 변호사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는 가족의 이름으로 저지른 배신, 그리고 세상의 차가운 편견이었지요. 우리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마음을 지키기 위해 진실의 싸움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법정으로 향하는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법원은 그저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너무나 멀고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하지 않고 살아온 제가 이런 곳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지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이끌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아주버님은 여전히 뻔뻔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주버님의 변호사까지 앉아 있었지요. 저를 향한 아주버님의 차가운 눈빛에 저는 다시 한번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때 민수 변호사님이 제 손을 조용히 잡아주셨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 저는 용기를 얻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 변호사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증언해 주세요.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평생을 가족만 생각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았고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평생을 농사만 지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목숨값을 맡겼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수 변호사님은 꼼꼼하게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을 수령했을 당시의 전표에는 분명 큰아주버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돈이 입금된 이후에 금융기록에는 큰아주버님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에 빠져나간 내역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 상길 씨, 이 돈은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이 카드 내역과 유흥비 사용 사실은 무엇입니까? 민수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주버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주버님의 뻔뻔한 거짓말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의 얼굴은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판사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뜻을 짓밟은 것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닌 용서받지 못할 배신입니다. 그 말은 마치 제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내 남편의 마지막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법정은 아주버님의 불법 수령을 인정하고 저에게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주버님의 몰락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지만 저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의 추악한 민낯을 보았고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 이렇게 끔찍한 싸움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싸웠고 마침내 남편의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저는 그날 법정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마음은 살아있다고.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제 용기도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남편이 제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용기라는 선물을 말입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길고도 힘들었던 법정 싸움이 끝났고 법은 마침내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비록 아주버님이 불법으로 가져간 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이미 흥청망청 써버린 대부분의 돈은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은 돈은 애초에 제가 상상했던 거액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하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으니까요. 그날 저는 남편의 묘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돈은 다 못 지켰어. 처음에는 그 생각에 다시 한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낸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었고 그가 우리 가족을 생각하며 남긴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혀냈고
남편의 마음은 더 이상 탐욕으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해냈다는 사실에 누구보다 당당해졌습니다. 여보, 이제야 말해줄 수 있네. 당신이 남긴 마지막 마음은 돈이 아니었어. 나처럼 글 모르는 아내가, 세상 물정 모르는 아내가 당신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남겨준 거였어. 당신의 그 마음 덕분에 나는 혼자서도 꿋꿋이 싸웠고 마침내 이겼어. 당신의 목숨값으로 받은 돈은 사라졌지만 당신의 마음만은 끝까지 지켰어. 여보, 고마워. 고마워. 이제 아이들은 저를 가난한 과부가 아닌 용감한 어머니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가장 값진 유산을 물려준 셈입니다. 바로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말입니다. 아주버님은 모든 것을 잃었고 저는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자존심, 명예, 그리고 제 자신을 향한 믿음까지. 그녀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단단한 용기와 평화로운 삶의 무게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여인의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용기가 절망을 이겨낸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영숙들에게 전하는 용기라는 이름의 희망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길고도 힘들었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주버님의 몰락과 함께 영숙 씨의 삶에도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지요. 비록 거액의 보험금은 되찾지 못했고 남은 돈으로 새로운 부자가 될 수도 없었지만 영숙 씨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진실을 밝혀냈다는 뿌듯함과 남편의 마지막 마음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이제 영숙 씨는 더 이상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지만 그 주름마다 슬픔 대신 단단한 삶의 지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이제 가난한 과부가 아닌 진실을 위해 싸운 용감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는 아이들은 세상 그 어떤 성공보다 위대한 엄마의 용기를 기억하며 성장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남편 준호 씨가 영숙 씨와 아이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기라는 이름의 가장 값진 유산이었지요. 남편은 자신이 떠나고 홀로 남겨질 아내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숙 씨는 그 마음을 알아챘고 진실을 밝히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남편의 마지막 사랑에 화답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이 탐욕으로 짓밟히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내딛는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빛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영숙 씨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울림을 만듭니다.